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왜 주식을 공짜로 나눠줄까에 대한 그 무상증자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액면분할, 뭐 유상증자, 우상증자, 물적분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초보자분들 그리고 주식을 많이 하시더라도 이렇게 이제 무상증자나 유상증자 이슈를 만나기에는 뭐 1년에 한 번, 뭐 많으면 두 번,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그냥 뭐 종목 게시판에서 뭐 호재다, 악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호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공짜로 주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 왜 나 같은 이 미천한 나에게 주식을 공짜로 줄 것인가? 라는 내용인데요. 그 무상증자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좀 보시면 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증자. 흔히 말하는 증자. 예. 이 증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자본금을 늘린다는 거예요. 자본금을 증액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증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무상증자와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예. 이 그러면 자본금이라는 내용들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 자본금은 그거예요. 내가 처음에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초기 금액 그게 이제 자본금이죠. 내 돈. 네, 자본금입니다. 이거를 내가 그 증자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두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주주들이 돈을 어떻게 각출시키는 거랑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어, 외부에서 그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어, 공짜로 주주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도대체 그럼 이 돈을 어디서 가능할까라는 건데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어, 주주 우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 삼자 배정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주주 우선 유상증자가 있고 삼자 배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상증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얘는 그냥 숫자를 회계상으로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예. 그냥 회계상으로 숫자를 옮 것에 불가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비를 털어가지고 뭐 회사에 있는 돈을 그걸 가지고서 막 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회계장부의 숫자만 좀 옮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걸 좀 우리가 알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내 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자산이 있습니다. 순자산, 그쵸? 그래서 자본 플러스 자본, 내 자기 자본하고 부채가 자산이 되죠. 네. 요거는 뭐 이해가 안 되시면은 좀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 자본 있죠. 내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회사로 투자했을 때 있는 자본금이 있고 그거 말고 잉여금이 있어요. 돈이 남은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잉여금 있죠. 그 잉여금이 그 잉여금도 내 자본이고 내 자기 자본이고 내 자본금도 내 자기 자본이에요. 그쵸? 이해가 되십니까? 떡볶이 집을 2억 주고 차렸는데 내 돈이 1억이 들어갔어요. 그럼 내 자본은 1억이에요. 그쵸? 자기 자본이 1억입니다. 내 자본금이 1억인 거예요. 근데 떡볶이를 막 하다 보니까는 이 자본금 1억 말고 계속 내가 통장에 쌓이는 돈이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잉여금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있는 건데, 자, 그럼 내 자본금이 2억짜리 떡볶이집에서 부채 1억. 네. 자, 부채 1억. 그리고, 부채 1억. 그 다음에 내 자기 자본 1억으로 시작을 하다가, 이 1억에서, 내 자본금이 1억이죠. 근데, 돈을 가지고 그 떡볶이집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벌어가지고 은행에 돈이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생겼어요? 5천만 원 생겼어요. 네.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부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부채 1억, 그 다음에 자본 1억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자기 자본이 1억이 나옵니다. 자본금. 네, 그래서 그 자본금이 1억이 나오는데 잉여금이 없었어요. 근데 잉여금이 나오죠. 네, 이거를 어디로 놓냐면 일로 바꾸는 거예요.
1억 5천으로. 얘는 다시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야? 결국에 총합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예. 하나도 없고, 단순히 내가 그 회계 계정상에서 있던 통장의 돈을 내 자본금으로 할래, 이제. 뭐, 그게 답니다. 그게 다기 때문에, 뭐, 단순히 뭔가 내가 뭐 어떤 대단한 것을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일부 있는 돈을 빼서, 어, 옮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이 두 개 합이 1억 5천이 됐잖아요. 이 총 합의 1억 5천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어와요? 밖에서 이렇게 수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자본과 잉여금이 아닌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 거라서 그 자본금의 뭐랄까 전체 자산에 대한 규모, 자기 자본에 대한 총 금액은 늘어나게 되죠. 늘어나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 자본금 자체를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옮기는 거고, 이게 하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왜 어떻게 확보를 할까에 대한 내용인데, 말 그대로 돈을 번 거에서 이제 주는 거거나 아니면은 뭔가 매각을 하거나 소각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그 회사의 취지와 그 주식에 대한 취지에 봤을 때는 뭐 왜 이런 무상증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회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상증자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자, 회사의 성장의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네, 이 회사가 더 잘 나가고 더 성장을 하고 싶어요. 기존엔 나 혼자 떡볶이집을 했었는데 프랜차이즈도 하고 싶고 또 확대를 하고 싶고 해외 매출도 늘리고 싶고 떡을 만드는 공장도 만들고 싶고 고춧가루를 만드는 공장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무상증자를 하면 안 되겠죠. 뭐 해야 되냐면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설비 투자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 아니면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은행에다 돈을 빌려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는 회사인지 없는지는 재무제표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인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인지, 돈을 빌렸는데 유상증자도 한 번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은 왜 우리에게 이 주식을 공짜로 나눠줄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결국 결론은 뭐냐면 이 내용은 무상증자라는 내용은 주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배당은 주주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대부분은 주주가 많거나 불특정 다수가 많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주 우선의 주주 친화의 입장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대주주의 지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돈을 내가 맘대로 돈을 못 꺼내 가듯이 그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배당금입니다.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회사가 뭔가를 잘해 보려고 하거나 뭔가를 어,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서 뭐 자금 운영 자금에 따른 뭐 빚을 갚기 위해서 이런 거가 아니라면 시설 투자라고 하면은 그걸 참여하는 것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결국에는 내 회사에서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좋아할까요? 그거는 잘못된 그런 판단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주가 관리를 하려는 거예요. 회사의 이익을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가를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에겐 당연히 인기가 좋고 주식수가 늘어나니까는 뭐 좋다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돈이 넘쳐나서 이익 잉여금을 그래도 자본금으로 돌리는구나 이렇게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무상증자가 단기 주가 상승을 부르는 뭐 어떤 호재라고 하는 건데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무상증자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까지는 서류 준비 과정도 있고 그 IR 팀에서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내부자 정보도 있고 임원진들 회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내부자 정보 다 아는 사람들이 그 전에 갖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무상증자 나오고 나서 예, 그리고서는 던지고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시고 그 무상증자가 나왔던 이슈를 좀 보게 되면은 HLB에 나왔죠. 그래서 HLB 100% 무상증자, 그러니까 뭐냐면 한쪽 주머니에 있던 것을 오른쪽 주머니에 옮긴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뭐랄까요? 이런 안 좋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희 추정이고, 회사가 건전하거나 잘 나가는 회사들은 절대로 무상증자를 하지 않습니다. 무상증자라는 것은 뭔가 정말 거래량이 없거나 거래가 없어가지고 주식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뭐 저유동성의 종목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에 퇴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5천만 주가 있는 이 HLB 같은 경우에 이거를 두 배로 늘려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묻고 싶고, 이 종목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좀 밑에 살펴보면은 아시다시피 최대 주주가 뭐 12%입니다. 외 구인 합쳐서. 그리고 계속 적자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겨서 뭐 하냐,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증설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되겠지만, 뭐 그러지 않은, 물론 바이오의 특성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 이런 이유에 적자를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 우상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아마 참담한 걸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단순히 뭐그 게시판에서 뭐 무상증자는 올라간다, 무상증자 대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믿지 마시고, 무상증자가 언제부터 그런 이슈가 나왔는지 생각해 보시고, 거래량이 2배가 늘어나면은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HLB가 뭐 68,000원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1대1 무상증자 돼서 얼마나 갈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런 과정이 계속 걸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자본금을 잠식당하지 않기 위한 어떤 편법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건 제가 말씀을 드리면 더 길어지고, 이 내용은 제가 HLB뿐만 아니라 적자 종목, 적자 기업을 갖고 있는, 그리고 영업이익이 안 나는, 향후에 뭔가 매출액이 늘어나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이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증자를 통해서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그리고 뭐 불공정 거래 하는데 그런 이미지를 개선시키면서 뭔가를 인기몰이를 하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반드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찾아보시고 투자하시길 권합니다. 독보섯은 가장 잘 보이고 화려합니다. 그것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